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가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3부에 이어가지고 제가 계속 이어갈 텐데, 말을 줄이는 것 있죠? 줄임말. 그리고 사자, 한자. 이것들이 제가 앞서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게 두뇌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얕보게 만들고, 또 뭐냐면은 그 이 나 스스로도 두뇌 속에서 이게 무의식 세계예요. 무의식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저희 복종을 하는 정신적인 노예, 제가 여기다 써놓고 시작할게요. 네. 정신적 노예화시키는 지름길이다라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제 이제 그거를 이번 사부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줄임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있는 거를 줄여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를 써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두뇌 능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줄임말을 내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냐면 생각은 멈춰요. 예. 제가 앞서서 그 이야기한 것 중에 뭐 간단하게 저희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 바이오텍이라는 거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어를 아마 쓰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영어 공부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이걸 딱 놓고 보면 이거예요.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건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말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바이오텍이 핫하니 어쩌니 이렇게 떠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물어볼 때, 야, 그러면 바이올로지는 뭐고 테크놀로지는 뭐지? 그래서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뭔데? 걔네들은 뭐 어떤 분야, 이게 뭐를 하는 분야인데? 라고 물으면 갑자기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예. 왜? 내 사고가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그거를 써먹기만 했지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요. 제가 이야기한 그 뭐였죠? 예를 들었던 게 답정너?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답은 뭐 정해져 있다. 뭐 너가 뭐죠? 너로 뭐 이런 건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답은 정해져 있다. 뭐 너로 이거라고 얘기를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답은 정해져 있다 너로. 그럼 답정너 쓰면 그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일부에서 처음 말씀드렸죠. 사람이 생각을 이어가면서 무엇인가 내가 그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면서 다른 각도에서 뭔가를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답정너에는 질문이 없잖아요. 그거를 쓰기만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재밌어서 계속 써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생각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예, 내 생각이 사라지는 것. 내 두뇌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정신적 노예화 된다 그랬죠? 예. 한자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사자성어. 딱 나와가지고 이야기해요. 사자성어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 사자성어가 뭔지도 몰라? 어? 에이, 이 띨띨이, 이 바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한자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주로 막 그러죠. 너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너 그래가지고 퀴즈 했는데 이런 것도 틀리고 앉아있어? 아, 진짜 너 머리 나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두뇌가 사, 뭐죠? 이 사대주의에 젖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예화 되는 그 지름길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자, 사자성어라고 하는 거는 중국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사라고 하는 게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중국 사람들은 알아요.
사자성어.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한 번에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한국말로 바꿔놨을 때 이것이 중국말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가? 사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네 글자, 사자가 사가 넷이고 말 그대로 숫자의 사고 자가 그 글자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이라는 뜻. 그러면 네 개의 글자. 이 안에는 네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무슨 과거에 저희 뛰어나다는 두뇌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남긴 말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줄여 놓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은 이걸 다 풀어야 돼요. 길게. 중국말로 하면은 사자성어 이걸로만 딱 돼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못 알아들어요. 그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한자를 배우는 것도 어렵고, 제가 예전에 제일 어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한문 시간에 한문을 배웠는데 시를 배우는데 이게 무슨 시죠? 이렇게 내음절 내음절 네 개, 한자 네 개 네 개씩 돼가면서 있는 시를 가지고서는 이건 무슨 뜻이고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국 사람들한테 풀어서 네 개로 돼 있는 네 개의 글자로 돼 있는 저희 누가 해서 남긴 어떤 말들을 말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그래? 응, 네 개의 글자? 왜 하필 네 개의 글자로 저희 만들었을까? 그죠? 또 왜 하필 저희 그런 것들을 저희 뭐죠? 저희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이 남긴 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무슨 뜻이냐?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한 얘기에서 내가 얘는 왜 이렇게 얘기해? 라고 반발을 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생각 그러니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왜?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사자성어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같이 한자 모르는 놈이 있다가 사자성어가 뭐야? 막 그러면은 야, 이 띨띨한 놈 한자에 사자성어도 모른단 말이야. 너 무식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내가 무식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내가 모른다는 이유로 사자성어든 뭐든 알고 있는 지식인이죠. 지식인. 지식인들로 인해서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바보가 돼요. 바보 취급당해요. 그런데 지식인들이 주로 어디에 있죠? 권력자,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그걸 모른다는 말을 잘 못해요. 네. 모른다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진짜 배우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배우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자책도 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해.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와 나 사이에 이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문자 자체가 중국에서 넘어왔고, 물론 이게 이제 역사에서 중국이 워낙에 컸고, 거기에서 이제 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로.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살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는 교환할 수 있지만 실제로 힘을 가진 나라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견주어 가면서 이건 왜 이래? 쟤네들은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도전, 도전 정신. 이게 생기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세종대왕 때 왜 그 신하들이 죽어라고 반발을 했을까? 뭐 죽어라고 반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왜 반항을 했을까? 세종대왕이 글을 만든다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인에 대한 도전을 하게 만들고 권력자들을 우습게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그럼 내가 권력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설명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세종대왕은 실제로 국민들을 깨우쳐야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추궁기든지 뭐든지 추궁인가요? 뭐 축우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세종대왕이잖아요. 그거를 했었을 때는 실제로 권력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때 권력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권력은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머릿속에서는 한국의 정신적인 독립, 이거를 꿈꿨던 게 세종대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한테는 실제로 대왕이라는 그 호칭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요? 원효라고 하는 그 승려가 그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크게 깨달아서 뭐 가가지고 돌아가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깨달음이 아니라 공부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원효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록에 남겨진 것만 가지고서는 대사라는 칭호가 붙을 만하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예. 하지만 세종대왕은 저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붙을 만하다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 이 세종대왕이 생각했던 것은 그것은 실제로 언어와 문자를 매치시킴으로써 서로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의 두뇌 능력을 발달을 시킴으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정신적인 완전한 독립이 되는 그러한 그 꿈을 꿨던 걸로 저는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나왔던 그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본다면요. 자, 그만큼 이 정신적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문자나 이런 걸로 세뇌가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사대주의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주종 관계가 확실하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자든 뭐 볼모로 보냈다는 둥 뭐 이런 얘기서부터 뭐 공물 공녀 바쳐가 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이 저기 뭐야 중국에 끌려가 가지고서 저희 노예처럼 살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죠?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또 환양년이라 그래가지고서 손가락질을 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사대주의 제 주종 관계가 확실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예, 벌어진 상태에서 실제로 자기들은 정신적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육체적 노동을 좀 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배워온 것이, 물론 가가지고서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고통을 많이 당했던 걸로 나오죠. 그 역사 속에서는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간을 당한 그런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 상태로 살다가 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실제로 그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그런 모진 그 고통과 그런 거를 했지만은 거기서 정신적으로 성장해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가지고 온 거를 들었다면 아마 역사는 또다시 바뀌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손가락질해요. 왜? 사대주의에 이렇게 딱 되면 이 사람들이 저기서도 노예면은 여기서도 노예. 그쵸? 거기다가 중국을 싫어하는 것은 있어요. 예. 중국을 그 싫어하는 것도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의 노예였으니까 뭐 좋게 볼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노예 취급하면서 그 저기 뭐야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그 우리의 그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바로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요즘 따지고 보면 유학을 갔던 거죠. 물론 유학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강제로 끌려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은 예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돌아왔으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 얘기가 자꾸 딴 데로 빠져가면서 좀 길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를 제가 5부에서 마무리 짓고 6부에서 그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그 이 시리즈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